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정열입니다. 자, 금일은 11월 17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4시 4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실 종목은 삼성전자고요. 코드번호는 005930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살짝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은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기술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좀 이따가 영상 후반에 모멘텀들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일단은 지수 자체가 최근에 상승하는 것들의 피로감 살짝 표시를 하면서 단기 조정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때도 그렇고 상승 조정. 자, 추세가 좀 더 힘이 강해졌어요, 최근에.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내일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은 당연히 삼성전자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상승 조정. 상승을 했다가 조정받고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은 확인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자, 오늘 차익 실현 흐름도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할 수 있는데 기간에서의 차익 실현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기 오늘 시장 자체적으로 오늘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매수세를 보여줬다. 야, 이거 삼성전자에 좀 매수세를 강하게 보여줬구나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들이랑 같이 삼성전자에 거의 많이 들어왔구나. 기관 투자자들은 매도세를 좀 보여줬구나 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수급적인 측면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전망치가 있어요. 물론 이 기사를 믿는 건 아닙니다. 코스피 더 간다. 증시 대기자금 재확대 국면.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매수를 했다라는 부분들. 투자자 예탁금, 신용중과 잔고, 신용융자 잔고 등이 증시에 대기자금이 뚜렷한 증가세를 이어갔다라고 얘기하면서, 자,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동학개미운동처럼 우리 총알을 무시무시하죠. 우리 코스피 시장이 3월에 동학개미운동을 해가지고 삼성전자를 엄청 올렸잖아요. 지수 자체를 끌어올렸잖아요. 이 자금들이 지금 총알을 대기시켜놨다. 총알 장전을 해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기사입니다. 그런 기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매수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믿는 건 아닌데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요인들이죠. 자, 그리고 연준이 17일 오늘 새벽 6시에 나온 기사입니다. 연준 모든 사용 가능한 도구 차용할 것. 이런 부분들 믿음직스러워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지수 자체가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준에서 FOMC에서 우리 유동성 장세 3월 달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FOMC 우리가 코로나가 없었던 게 아니었죠, 이 당시에. 지금도 있으니까 FOMC에서 유동성 장세를 부양책을 진행하면서 헬리콥터 머니 하늘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헬리콥터 모음. 자, 여기서 위에서 달러를 막 뿌립니다. 자, 아무나 가져라 이러고 달러를 막 뿌리는 거예요. 달러를 뿌렸기 때문에 밑에 있는 회사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겨우겨우 이렇게 명맥을 유지를 하는 그런 금리를 좀 낮춘다든가. 금리를 낮추는 효과가, 왜 금리를 낮추면은 기업들이 좋을까요? 부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억의 대출을 받았어요. 금리가 0.1%입니다. 그러면은 1억에 0.1%를 이자를 내야 돼요. 근데 금리가 낮았어요. 제로금리입니다. 0%예요. 이자를 줄 필요가 없죠. 근데 금리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0.5%예요. 그럼 0.1% 제로금리보다 이자 부담이 높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금리가 올라가면은 우려감이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저금리를 유지를 하는 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좋다. 이렇게 하늘에서 돈을 막 뿌려버리면 우리 부양책으로 돈을 엄청나게 다 뿌렸잖아요. 그 자금이 증시로 반영이 돼가지고 지수가 올라갔던 거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연준 의장이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사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 언제냐?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이와 같이 밝히고 연준의 금리와 관련해서 결과를 기반에 둔 투명한 가이던스를 제공했다. 연준은 몇몇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금리를 0% 수준에 가깝게 유지를 할 것이다. 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금리는 올릴 일은 없겠구나. 일단은 금리는 부양적인 수준이 유지는 되겠구나. 2% 평균 물자는 우리의 연마. 이전에 FOMC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는 거에 당분간 신경 쓰지 않겠다.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 올리지 않겠다. 물가랑 금리랑 별개로 보겠다. 왜냐하면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기가 과열이 돼서 거품이 끼고 완전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못 비하겠다. 모른 척 할게. 그러니까 일단 경기부터 살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런 부양책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금리를 민주당이 나오면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부식을 시킨 겁니다. 통상적인 물가 기대 지수가 목표 달성을 성공까지 진단할 수 있다. 2020년 8월 이후 물가가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느린 것을 선호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 자산 매입은 경제에 상당한 지지를 제공하고 있다. 연준은 자산 매입이 어떻게 경제 목표 달성을 돕는지 진단할 거, 실업률 하락에만 의거해 긴축 정책에 나서지는 않을 거, 어느 정도 제한은 있다라는 부분들.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죠. 자, 백신에도 추가적인 재정 부양을 필요하다. 백신이 뉴욕 연은 천재가 얘기를 한 거예요. 백신이 아무리 나오더라도 경기가 올라오기 위해서는 부양책이 필요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에 의존하기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대신에 연준은 앞으로 남은 화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거짓말하고 있네. 화력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 거 뻔히 아는데 좀 제한적인 그런 발언을 하긴 한 거예요.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백신 가능성이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지만 미국 경제에는 의외의 재정 부양이 여전히 필요하다. 자, 연준 화력이 많지 않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연준에서 화력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는데 얘기를 한 의도가 미국 정부, 니네 정부에서 좀 재정 부양 좀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경기 우리 살리자. 야, FOMC가 얘기를 하기에 정부, 야, 민주당, 이제 민주당이 또 공화당이 아니라 옛날에 트럼프 정부가 아니라 이제는 그 바이든 정부가 되니까 야, 의사를 전달을 한 거예요. 민주당, 야, 바이든, 니네 정부에서 우리 좀 도와주면은 우리 경기 좀 부양시키기 위해서 부양책 우리 총알 활용 많진 않은데 니네가 좀 도와주면은 우리 이거 좀 해볼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좋은 소식에도 피해를 본 개인과 기업을 다른 쪽으로 보내려면 1조 달러에서 2조 달러의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 이런 대차 대조표라든가 영세기업이 문 닫을 수밖에 없었다는 측면에서 경제 상처를 막기 위해서 추가적인 재정 부양의 근거는 더 설득력이 있다. 그러니까 부양책 할 테니까 예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필수 인력을 뭐 이런 정부 니네가 좀 이제 이 부양책을 효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좀 도와주라. 우리만 하면은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FG. 자, 여기에서 스탠다드 차타드 연방준비제도가 12월 정책회의에서 이전에 다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전의 조치를 그러니까 12월 정책회의 이전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11월 3일 11월에는 금리를 동결을 시켰습니다. 11월에 금리 동결을 시켰어요. 근데 12월에 가기까지는 조금 늦을까봐 그게 걱정이 좀 되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 데이비스는 리서치 보고도에서 바이러스 급증세가 경제와 시장 여건의 가시적인 악화로 이어진다면 예정된 회의 이전이라도 연준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연준이 움직이기 전에 야 정부 니네 뉴욕 정부 우리 미국 정부 니네가 좀 도와줘 이걸 좀 떠본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바이든이 정부가 와가지고 오케이 그래. 아니면 트럼프가 좀 조급해가지고 바이든이 뺏겼으니까 트럼프가 내가 있을 때 우리 공화당이 있을 때 이걸 통과를 좀 시켜야겠는데 물론 이거는 좀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누가 지금 트럼프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 백신 나오는 것들은 내 임기 중에서 나오는 백신들이다. 이렇게 또 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민주당 바이든 입장에서도 이제 또 나왔으니까 민주당 임기 좀 아직은 좀 남았는데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FOMC가 패드가 좀 이제 좀 늦는 것 같아. 좀 12월까지는 좀 늦을 것 같아. 민주당 니네 감당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현재 12월 FOMC에서 어떤 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그 이전이라도 정책이 좀 나아질 수 있다. 그런 부분들 환상에 우리 물론 코로나 충격을 상쇄할 수 있다는 환상을 FOMC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조치는 그 영향을 극대화할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선빵 때리고 튀는 거죠. 선빵을 턱 쳐버리면은 아무도 예상 못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효과를 좀 노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부분들 코로나19 결과를 완화하겠다는 그 연준의 의지를 증명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12월 FOMC 정기회의 그 이전에서 조치가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월간채 매입 규모를 2배로 늘리고
긴급 대출 노력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야, 이게 상당히 자, 우리 이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FOMC에서 유동성에 우리 시장에 이렇게 그 쾌재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자, 물론 동학개미 운동, 개미 운동이라는 게 있었고, 자, 이 지수 자체가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도 좀 반영이 되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한 번 더 와준다고 한다면 코스피는 과연 어디까지 좀 올라갈까? 전고점을 좀 돌파를,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가 지금 나오고 있는, 자, 차익실현 움직임도 좀 많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기대감을 어떻게 가져볼 수는 있는 요인들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코스피 지수만 보면 됩니다. 삼성전자, 물론 이제 삼성전자 또 객관적인 이런 기대도 있어요. FOMC가 아니라 이건희 회장이 상속세를 좀 받으면, 삼성전자가 100원이 오르면은 상속세가 150억 원이 증가된다. 100원이 떨어지면 상속세가 150억 원. 자,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를 떨어뜨려서 상속세를 줄이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을 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때. 근데 당시에 생각해 보면은 100원이 증가되는데 지금 엄청나게 올랐어요. 최근에 이때보다 주가를 떨어뜨리지 못하고 올라갔죠. 오히려 올라갔으니까 이게 다 상속세가 얼마야? 100원에 150억이라면 얼마야? 이렇게 되는 것 같은 경우에서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배당을 확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시세가 많이 올랐으니까 팔고 지분율을 떨어뜨릴 수 있고, 그러면 삼성물산 입장에서는 지금 삼성전자의 지분이 가장 중요한데, 삼성전자 지분을 팔고 나중에 떨어져서 다시 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삼성전자가 배당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배당 확대, 특별 배당이라든가 특별 배당. 자, 이런 것들을 좀 보자면 연말로 갈수록 배당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FOMC와 환상의 시너지가 아다리가 딱 죄송합니다. 타이밍이 딱 맞는다고 한다면 배당, 특별 배당, FOMC, 부양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피 지수 자체에 영향을 좀 많이 시장성 요인으로 영향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개별적인 이슈도 영향을 좀 받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부분들은 사실 크게 의존도가 좀 낮는 부분입니다. 코스피 지수를 기술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영향을 좀 받긴 하겠지만은 개별적인 기술적인 이슈보다는 우리 코스피 차트 지수, 코스피 지수의 기술적인 요인들을 보고 이제 그 앞으로의 그 경제라든가 경기, 그런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따라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부분들의 브리핑을 이제 드리지 않을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단기적인 것보다는 점진적인 중기적인 그런 관점에서의 시선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면서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떨어지더라도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뭐 위에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떨어지면은 뭐 사면 되고, 올라가면은 뭐 또 더 사면 되고, 올라가면 더 사면 되고, 이게 투자라는 거죠. 자, 일단은 이렇게 제가 이런 다양한 요인들을 좀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 제 말씀을 들어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투자의 판단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거는 이제 개인적인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판단을 하셔야 된다. 지금 매수하는 거는 사실 좀 애매하긴 하죠. 그러니까 뭐 추천드리기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판단은 개인적으로 하자라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 상단 부분에 여기 홈페이지 나오실 겁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여기 라이브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에 들어오시면 여기 하단 부분에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해드린 내역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11월 13일 금요일 추천 종목들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로 쭉 내려보시면은 우리가 장전에는 유효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런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리고, 동시효과 상황도 설명드렸고, 9시가 되면은 우리 소장님께서 종목 추천을 9시에 한국테크놀로지 현재가 1310원, 그리고 1차 목표가 1350원, 손절가 123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고, 9시 2분에 대한항공
현재가 29,000원 기준 매수, 일차 목표가 29,900원, 손절가 28,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고, 9시 3분에는 파밀셀 현재가 21,600원 기준 매수, 일차 목표가 22,250원, 손절가 26,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9시 5분에 추천드린 대한항공 1차 목표가 달성,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리면서 호가창도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상세하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한국테크놀로지 최고가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 이런 식으로 좀 단타로 빠르게 좀 수익을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세 종목 추천해서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이다, 이렇게 수익 종목과 보유 종목, 이런 식으로 손절가, 목표가, 매수가 잘 지켜주시라고 설명을 다 드립니다. 이렇게 댓글로 좀 상세하게 자세한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들이죠. 이런 것들이 댓글로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그리고 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관련 이슈들,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 다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 38분에 무료 추천주 파밀셀 급등을 하면서 목표가 달성을 했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으면서 시장 장중 동안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뭐 어떤 이슈들이 좀 있는지, 그런 부분들 다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와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여기 홈페이지 오른쪽에 주식 강의 자료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오시면 저희가 강의들 자료들을 여기 올려놓고 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무료 추천 종목이랑 같이 수익도 내시고 공부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